경마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 예상방송입니다. 자, 2021년 4월 4일 1호 경마 방송입니다. 자, 이번 주는 서울 경마가 총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부경 경마 총 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어제 토요일 경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번 주부터는 부산 경마가 무관중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부산 경마장, 동구지점, 연제지점 자 이렇게 입장이 안 됩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인데 따라서 이제 뭐 5개 지점이죠. 여기 뭐 제주 경마장까지 포함해서 천안, 광주, 대구, 제주 경마장, 창원까지 해가지고 5개 지점만 관중이 입장이 됩니다. 자, 빨리 코로나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러나 역시 뭐 저는 이번 주도 열심히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고, 자, 오늘은 서울 경마 총 4개 승부 경주, 부산 경마의 3번의 승부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마 총 15개 경주 중에 최고의 배당이 나왔던 경주가 제 9경주였습니다. 당시에 엉크로, 수리수리마, 뭐 엉크로는 뭐 5마 신차의 여유있는 우승이었고요. 제가 이 엉크로라는 마필을 놓고 A급 승부를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자, 엉크로는 뭐 여유있게 우승을 했었고, 수리수리마 같은 경우가 준우승을 했고, 역시 뭐 여유있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복승식이 쌍승식이 78.6배, 복승식이 52.7배. 당시 1호 경마에서 복승식 기준 최고 배당이었죠. 제가 최고 배당을 적중을 해냈는데 이 경주가 제가 적중을 했던 A급 승부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호 경마에서 나왔던 복승식 기준 최고 배당을 A급 승부로 주력으로 또 한 번에 적중을 해냈던 그런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자, 그런 성과를 일궈냈기 때문에 역시 뭐 이번 주도 그런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호 경마, 서울 경마에 준비된 승부 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의 승부 경주는 2경주, 4경주의 A급, 8경주, 10경주 A급입니다. 2경주, 4경주 A급, 8경주, 10경주 A급입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강축이 있죠. 뭐 상당히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축입니다. 바로 외곽에도 9번 모닝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준우승 마필로 무려 8마 신차로 제치고 우승을 기록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발군이었네요. 워낙 이 주행 심사 때 걸음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뭐 그야말로 뭐 여유가 넘쳐 흘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 단순하게 순발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뭐 뒷심의 경쟁력도 워낙 월등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1200m 레이스 무난하게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거리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될 건 없네요. 8번, 그러니까 9번 모닝일에 따른 기대치를 좀 더 높게 가져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충마가 되고요. 이번에 1경주는 중요한 거는 2위권입니다. 2위권이 정말 대난타전인데, 물론 이제 현재 당일날, 그러니까는 주말이죠.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그러면 주로로 자체는 젖어 있겠죠. 1호 경마에 때문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빅포스원이라든가 2번 영광행진이 초반에 좀 빠르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뒤 마필의 능력을 높게 평가되기에는 글쎄요, 순발력은 빠릅니다만 주로상의 2점만 믿고 안고 가기에는 능력에서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이뒤 마필. 자, 늘어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10번 모동골드, 여기에 3번 허리케인 삭스입니다. 10번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초반에 붙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분명한 점은 이 마필은 선인력 마필입니다. 직전은 데뷔전이었었고요.
이전째 경주인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마필. 주로는 젖어 있고요. 편성은 약합니다. 게다가 모닝이라는 마필이 워낙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선행력 마필이 버티는 그림이라면 충분히 따라가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모동골드입니다. 이번 경주에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10번 마필. 3번 허리케인 삭스 상당히 좋죠. 자, 물론 이제 직전 경주 인기 순위도 밀렸었고 성적도 밀렸는데 저는 뭐 장담합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더 나을 거림이 분명히 있고요. 이번 경주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어쨌든 직전 경주는 공백이 좀 많이 길었었기 때문에 약편성의 내측 게이트에 또 한 번의 이점이 주어졌고요. 저번대로 이제 구조마방의 이연종 기수의 그런 기승이라면 승부가 상당히 되는 그런 조합이죠. 기대를 가지고 기승을 시키는 그런 경주입니다. 3번 마필 필히 주목할 전략이고요. 이외 마필들은 이제 11번 보라퀸, 여기 12번 라스트 콜인데 제가 이 라스트 콜이라는 마필을 주목할 수 있는 이유가 임다빈 기수가 이번 주에 특히 이번 경주에 블루카이저 10조 마방의 임다빈 기수가 적임 기수죠. 본연의 마방의 6번 블루카이저라는 마필에 기승하지 않고 선택은 마무리 주기를 시행한 12번 라스트 콜이었습니다. 이런 약편성에서는 승부주도 정말 중요하고 준비가 된 마필이 중요하기 때문에 12번 마필을 복병마로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라스트 콜을 이번 경주 안고합니다. 1경주입니다. 자, 9번 모닝이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죠. 관건의 2위권인데 노림수의 마필이 2위의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모동골드, 3번 허리케인 삭스 강력하게 믿겠고요. 11번 보라퀸, 12번 라스트콜 도전할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정말 출전도 수도 많지가 않겠고 인기 마필이 소위 정말 인기 마필이 아닙니다. 그냥 인기 마필은 그냥 인기 마필일 뿐이지 절대 능력 마필이 아니고요. 현재 뭐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말이 외곽에는 9번 베오울프, 7번 특권, 3번 신의 아들, 좋습니다. 4번 썬더케이, 2번 모닝동자 등인데 이번 경주에서 실전에서 입상의 격 있는 마필은 단 한 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다 종이 백지장에서 그냥 시작하는 그런 마필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검증된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냥 인기 순위는 인기 순위일 뿐이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를 제가 왜 승부로 준비했냐면 그만큼 기본적인 잠재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어떤 마필이 가장 변화가 왔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로상의 이점을 안고 어떤 마필이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지 또한 승부의지가 어떤 마필이 강한지가 이번 경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만큼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대혼전 경주 그 어느 마필 하나 믿을 수 없는 여건에서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경주를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토요 경마에서도 이 경주로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그 경주는 고배당 승부처였는데 비록 배당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번 경주도 분명히 터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이 경주를 자신있게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3두의 마필입니다. 8번 조이풀 K, 9번 유롱스타, 2번 사려니킨, 3두의 마필. 눈에 띄네요. 조이풀 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우승을 했고요. 데뷔 첫 우승이었죠.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준우승을 했었고 직전에 5위권에 그쳤는데 조이풀 K가 뒷심이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순발력과 스피드가 크게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분명히 초반에 붙어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붙지를 못했었고 결국에는 뒷심의 여력이 상당히 남은 채 경주를 마무리 지었었죠.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적임 기수라고 볼 수 있는 최범현 기수의 또 한 번의 기승이라면 이거는 뭐 저로서는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맞비일이 바로 이 8번 조이풀 K입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드릴 수 있겠고요. 8번 조이풀 K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배팅층입니다. 8번 맞비일. 9번 유롱스타입니다. 안장은 장추열 기수에서 교체가 되긴 했는데 임다빈 기수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수입니다. 게다가 임다빈 기수의 기승이라면 감량 2점까지 주어지겠죠. 현재 직전 대비 3kg에 2점이 주어졌고 결과론적이지만은 직전에 조이풀 K라는 마필을 이미 이겼었기 때문에 상대성에서도 이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 9번 유롱스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었죠. 직전에 조이풀 K는 걸음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롱스타라는 마필도 걸음이 남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200의 거리라면은 유롱스타가 좀 더 유리하고 1300의 거리라면은 조이풀 K가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이풀 K를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이번 사륜이캠 32주 만에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마필도 이미 국산마 6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마필. 실전 감각의 물음표라든가 변수까지 감안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네요. 또한 중요한 거는 2월 4일날 주행심사 때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능력 그대로 평가할 정도의 걸음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 7조 마바에서 임기원 기수의 기승이라면 역시 믿음을 가지고 기승을 시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2번 마필. 자, 이외 마필도 이제 7번 농본낙이라든가 3번 미스 엘리트인데 역시 복병은 7번을 지목해 드립니다. 왜냐면 딱 한 가지죠. 기습입니다. 기습. 주로가 젖어 있기 때문에 농본낙이 기습 선행인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농본낙. 이 마필 이번 경주의 복병권 세력입니다. 7번 농본낙. 자, 3번 미스 엘리트는 그 다음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3경주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1300의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조이풀 K다.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조이풀 K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범현 기수가 기승한 8번 조이풀 K를 믿을 수 있는 경주를 함께 전해드릴 수 있겠고 8번을 축으로 해서 9번 유로스타 2번 사륜리킴이 유력합니다. 인기 마필 접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3경주입니다. 8번 축에 9번과 2번을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6번 농본낙, 7번 농본낙, 3번 미스 엘리트까지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거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인데 오늘 서울경마의 전반부의 최고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고배당 메인 승부처 되고요.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 소위 말해서 정말 승부 지대로 걸린 마필. 그 마필을 누리겠습니다. 100%의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겠고 해당 마방의 전형적인 승부 패턴이 되고요. 승부만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경주마의 능력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최근의 컨디션도 봐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게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 바로 정경주에 이미 걸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인 과정 속에 이번에 승부 기술을 딱 기승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100% 그야말로 승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팁을 들어본다면 제가 누리는 맛빌에 기승하고 있는 기수가 이번 경주에 인기 마필의 훈련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인기 마필에 기승하지 않고 제가 노리는 마필 쪽에 떡하니 자신있게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이 되고요. 자, 1400m의 거리도 너무너무 믿음이 가고 마필의 잠재력도 절대 밀리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번 제 4경주를 자신있게 이번 경주 제가 A급으로 여러분들께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마의 전반부의 최고의 메인은 자신있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4경주가 오늘 1호 경마 전반부의 서울경마의 최고의 메인 A급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자, 1번 캐치참의 능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내치게이트 이점도 있겠고 최근에 이 마필이 두 번의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두 번의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좋네요. 지난해 11월 달에 우승을 했었고요. 3마 신차의 우승. 직전 경주는 1000m 레이스를 뛰었는데 역시나 또 한 번의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마 5등급 승급전. 자, 비록 승급전이 임합니다만 53.5의 부담 중에 A점, 1번 게이트 A점, 단독 선행 찬스, 문세영 기수의 기승. 자, 이거는 모든 게 그야말로 믿음이 가네요. 구조마방 강성호 조교사는 마방을 개업한지 물론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 마방이죠. 상당히 이게 의지가 좀 많은 그런 마방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신생 마방 같은 경우에는 주력 마필 쪽에 아니면 또 성적을 내야 되는 마필 쪽에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주에 따른 믿음도 얻을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세영 기수가 강성호 조교사 마방의 구조 마방에 마필에 기승했을 때 무려 입상률이 60%가 넘어갑니다. 마필을 적게 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의 한 30번을 탔는데 29번을 탔죠. 정확하게 29번을 타가지고 11승 준우승 8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번을 타면 한 7번? 한 6번, 6.9 6번 이상 거의 한 7번에 근접하는 그런 입상률이죠. 너무너무 높은 수치고 또 하나는 문세영 기수가 김세민 마주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캐치참의 능력도 믿음이 가지만은 이 마필에 따른 기대감이라든가 문세영 교수의 책임감이라든가 주로상의 그런 이점이라든가 전개 이점이라든가 모든 게 1번 마필에 따른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고요. 자, 축은 일단 1번 마필을 믿겠는데 2위권은 현재 승급전이면은 1번을 제외하고서 2번 스타워즈, 7번 서해번 쪽도 있긴 합니다만 2위권은 기존의 5등급을 저는 조금 더 세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넘사벽이기 때문에 이 마필만큼 인정을 하고요. 다만 2위권은 기존에 있는 무시할 수 없는 5등급에서 뛰었던 마필 쪽에 점수를 줍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4번 기분 러너. 글쎄요, 직전에 1200m의 정상적인 주류의 1분 16초대의 기록이라면 빠른 기록은 아니죠. 그러나 경마는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순위 경쟁이죠. 어떤 상대와 경쟁을 펼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직전에 기분 런너가 뛰었던 편성은 5등급 중에서도
상당히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그 경주에서 준우승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기본 러너의 그런 능력은 절대 저평가될 수는 없겠고요. 뭐 그 이전의 경주 기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9번 선오브 스톰 최근에 꾸준하죠.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 내용이 좋았었고요. 13번 조이 오버킹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해 12월달 이 경주가 TK보이라든가 대지여걸이라든가 빅플랜이라든가 편성이 강했습니다. 여력을 남기면서 준우승의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 5등급 강편성에서 성적을 냈던 마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1번을 믿는 과정 속에 13번, 9번, 4번을 믿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승급전이면은 7번 서해번쩍. 그래도 서해번쩍은 아직까지는 5등급을 안 뛰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받치기로 들어갑니다. 1번도 승급전이랍니다만 이 마필은 예외입니다. 급이 틀리다라는 점, 여건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1번은 믿겠고요. 반면에 2위권에서는 기존의 5등급 쪽에 점수를 주겠습니다. 해당 마필은 9번, 13번, 4번이 대상 마필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오경주는 1번을 기본 인축을 해서 9번, 13번, 4번을 강하게 들어가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 7번 서해번쩍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정말 주목할 발군의 마필이 2뒤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필이 주목할 2뒤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저배당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볼 수 있겠고 좀 더 폭넓게 배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두 마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2뒤의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먼저 말해 7번 돼지 여인입니다. 역시 문세영 교수네요. 역시 또 구조마방의 마필이네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역시 또 김세민 마주의 마필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됐습니까? 앞선에 캐치참도 그랬었는데, 자, 문세영 교수의 구조마방의 연대율, 문세영 교수의 김세민 마주와의 연대율,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 공교롭게도 또 돼지 여인과 문세영 교수의 연대율도 100%네요.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러면 돼지 여인이 그동안에 4번의 실전경이 있는데 4승입니다. 단 한 차례도 실수가 없었고 모두 다 우승이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7번 돼지 여인. 자, 이번 경주는 4등급. 이미 돼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연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의아하실 게 그러면 이제 4등급에서 연승이었는데 왜 승급을 안 했을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무관중 경마, 최근에 상생 경마로 좀 이뤄지고 있는데, 자, 이때 당시만 해도 크게 승급전에 영향이 없었던 그런 경주로 보시면 됐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경주가 중요하죠. 4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이미 그것도 우승으로서 검증이 됐고, 자, 54.5의 부담 중량, 크게 부담 중량의 변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7번 돼지 여인을 지목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루케이 같은 경우에도 4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직전에 왜 이렇게 못 뛰었느냐? 직전에는 게이트가 5주로에 게이트가 너무 외곽으로 밀린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불량주로라든가 5주로, 그러니까 주로가 젖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건조한 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젖어 있을 때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 있으면은 동시에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주로가 젖어 있으면 선행을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외곽에서 막 빨리 나가 선행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선행을 못 받으면 모래가 튀고 물 튀고 주로는 미끄럽고 하다 보면은 제 페이스를 유지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이 정말 불리한 이유가 있고요. 직전에 블루케이가 그랬었죠. 초반에 장점 발휘가 전혀 못한 채 밀리면서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또는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 또 붙었는데 결국에는 자리를 못 잡고
종반에 그대로 밀리는 능력 발휘 1도 못한 채 밀리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여줬던 경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가 젖어 있을 때는 이 외곽 게이트의 마필이 상당히 불리한데 빠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앞선을 장악해버리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장악을 못했을 때는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고요. 뭐 중요한 건 이번 경주는 또 게이트 2점까지 일단은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네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과 7번을 과연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없네요. 2대의 마필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되겠고요. 1번 블루케이, 7번 대지의 여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네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대의 마필. 소뒤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워낙 1번, 7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3복 3상까지도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 한번 욕심내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어떤 마필을 염두에 둘 수 있냐면은 2번 머니 챔퍼. 물론 이 마필은 선인형 마필인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주로가 젖어 있을 때는 선행용 마필이 앞선에 버텼을 때는 바로 뒤에 붙는 선임 마필들, 이 마필이 또 이득을 봅니다. 주로가 빠르기 때문에 선행용 마필들이 그대로 버텨버리면은 선임마들은 빠른 데이스럽 속에서 따라오다가 얼레벌레 그냥 같이 끌려 들어오는 버티는 그런 그림이 양상이 되고요. 반면에 주로가 가볍다 보니까는 선행만 마필이 선전을 하는데 취입형 마필들은 초반에 참았다 종반에 한 발 써야 되는데 주로가 빠르다 보니까는 종반에 힘을 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니체프도 가능권에는 들 수 있는 또 그 정도의 능력도 있겠고요. 그런 게 언급드렸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자 그러나 저는 9번 러브레이스를 주목을 합니다. 머니체프보다는 훨씬 더 센 마필이고 경기도 지사배까지 출연했던 마필, 이미 4등급에서 이 마필도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고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지의 여인과 블루케이 이 마필들과 네이팅이 동일합니다. 그만큼 이 마필도 보여준 거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러브레이스라는 마필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래서 3위권 도전에 현재 인기 순위는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뭐 눈에 띄는 거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보셔야 될 건 이 마필은 4등급에서 이미 검증이 된 마필, 그리고 나서 경기도 지사배라는 안말 최강자전에 나왔었고 최근에 약간 기복이 있는 거림인데 절대 4등급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러브레이스. 제가 노리는 3위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유력한 마필이 러브레이스가 되고요. 자 이번 머니챔프도 유력하고 여기에 뭐 11번 동쪽 글로리까지가 가능권이네요. 뭐 역시 뭐 동쪽 글로리도 최근에 상승세인데 승급전이기 때문에 뭐 상대 마필은 이미 4등급에서 검증이 된 전력들이 많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동쪽 글로리는 조금은 제가 저평가를 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7번 추계, 1번 블루케이 일단은 믿겠고요. 7번 1번은 믿겠고요. 여기에 9번 러브레이스 강하게 3위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의 마필들은 2번 머니챔프, 11번 동쪽 글로리까지 3복승식 3쌍승식에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상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주목할 마필이 있네요. 바로 이번 볼트맨입니다. 볼트맨. 정말 좋죠. 데뷔전 때 우승이었는데 전혀 좀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었죠. 그때 1200 건조한 줄이었는데 이게 초반에 거리차를 극복을 하고 우승을 하네요. 문학드림이 선행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버텼던 그림이었습니다. 선행형 마필이 버티는 여건에서 추임마가 날라온다? 그 추임마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였었고요. 상당히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블루맨, 볼트맨.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에 1400을 또 뛰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미 외산마 4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전력임을 이미 입증했죠. 2번 볼트맨, 이번 경주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서이고요. 2번 마필.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2위권 도전인데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이 몇 도가 있습니다. 1번 노열 엘비스, 4번 발베니, 11번 마이티 팝. 여기에 뭐 12번 올댓 코리아도 최근에 호전된 모습이고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일단 1번 노열 엘비스라는 마필을 주문합니다. 역시 게이트에 있죠. 내측의 최적의 선행 또는 선입이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뭐 2번 마필은 능력 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 뭐 한 단계 위의 마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1번, 4번, 11번, 12번인데 이 마필들 간의 경쟁은 제가 볼 때는 자리 싸움입니다. 뭐 그 마필이 낫다, 특출하다 하는 마필이 없고 고만고만하게 다 좋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좀 더 빠르게 앞선에 붙고 좀 더 최적의 전개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지우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측 게이트에 있는 1번 노열 엘비스, 이 마필도 4등급 생이 검증이 됐고요. 8조 마방의 안토니오 기수의 킷은 상당히 믿음이 가죠. 1번 마필. 4번 발베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그 다음에 11번 마이티 팝, 그 다음에 12번 올댓 코리아를 주문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물론 이제 26조 마방의 김용곤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100% 승부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수죠. 뭐 서울에서 국내 기수 중에서는 문세영 기수랑 김용곤 기수가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기수로 꼽히는데 물론 이제 박태준 기수라든가 여러 기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올댓 코리아의 성적이 좋았을 때 호흡을 맞췄던 기수는 박현우 기수였습니다. 그러나 박현우 기수가 현재 가장 인기 마필인 볼트맨 쪽에 기승하고 있죠. 이런 점이 아무래도 올댓 코리아한테는 조금은 저로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겠고요. 게다가 외곽으로 좀 밀린 점도 그 점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믿었을 때 전개가 좀 더 유리하고 능력은 절대 밀리지 않은 마필 1번 노열 엘비스, 4번 발베니, 2대의 마필을 믿겠고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11번 마이티 팝, 12번 올댓 코리아, 2대의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고요.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뭐 나름대로 혼전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접근함에 있어서의 최고의 팩트는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 자, 3번 파쿠인 같은 경우는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5. 절대 적지 않은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나왔죠. 자, 5번 금성의 수도 절대 나쁘진 않고요. 7번 명진데이 56. 톱시드가 무려 57, AP 파테 55.5, 썬더윈드가 57인데 썬더윈드는 여러분들 직전에 국산마 4등급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57을 짊어지고 나왔고요. 이번 경주는 국산마 5등급 경주였죠. 직전에 썬더윈드는 점핑 출전이었는데 정말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적은 좋지만은 과연 어떤 마필이 능력 대비 최적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나왔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확신만 있다라면은 자, 이제 8경주는 의외로 혼전이 아니라 의외로 손쉽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8경주의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경마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는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자, 눈에 띄는 마필로 말해 2번 아이언삭스, 9번 돌아온 뽀빠이 두 마리입니다. 꾸준하고 능력도 검증이 된 그런 전력들이 되겠고요.
아이언삭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좀 부진했는데 역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점과 다습주로였죠. 제가 앞선에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특히 아이언삭스가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게 다 선행이었습니다. 선행 전개였는데 직전에는 다습주로의 외곽이었는데 선행을 받지를 못했었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주로상의 불리함 속에 재능력 발휘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또 공교롭게도 앞선의 경주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블루케이였었죠. 6경주의 블루케이. 아이언삭스도 공교롭게도 직전에 외곽의 다습줄의 불리한 점을 선행을 못 나서면서 극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 이점이 또 주어졌네요. 게다가 기수는 또 문세영 기수의 기승. 문세영 기수는 이마필에 4번의 기수에서 무려 3승. 문세영 기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스타트입니다. 정말 좋고요. 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9번 돌아온 뽀빠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합니다. 워낙 뒷심의 뚝심이 좋기 때문에 1800의 거리라면 적정거리로 볼 수 있는 맛빌이 9번 돌아온 뽀빠이. 자, 여기에 이제 키를 주고 있는 맛빌이 바로 12번 미스터 터너입니다. 저는 이 맛빌을 딱 3위권 도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스터 터너가 최근에 입상은 없습니다만 경주 내용이 꾸준합니다. 눈에 띌 정도로 팍팍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직전 경주에도 초반에 늦발, 결국에는 무리한 전개, 종반에는 여력이 남음 이러면서 경주로 마무리 지었었죠. 자, 이번에는 또 한 번의 1800m 레이스입니다. 그동안의 17조 마방의 빅토르 기수는 상당히 좋은 성과라든가 성적을 냈던 그런 기수로 활약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3위권 도전의 상대 마필을 놓고 봤을 때 미스터 터너가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어차피 2번과 9번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3위권 도전은 4번, 6번 좋습니다. 11번, 8번 이런 마필들을 경쟁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12번 미스터 터너가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2번 아이언삭스, 9번 돌아온 뽀빠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뒤에 맞빌 여기에 딱 한 마리를 노린다면은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 미스터 터너. 분명히 직전에 변화를 보였었고 최근에 내용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6세의 맞빌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만큼은 빅토르 기수의 기승으로 3위권 도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개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2번, 9번을 믿겠고요. 3위권 도전은 12번 미스터 터너를 믿을 수 있는 제 9경주입니다. 자, 이외의 마필들은 저는 8번 2000살도 3위권 도전은 가능하다 보고 4번 춘산도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의 1400m 레이서였고요. 자, 오늘 마지막 경주이자 서울경마의 최고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10경주 A급 메인 승부 경주. 편성은 상당히 좀 강하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있겠고 일단은 여러 대의 마필을 좀 거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살펴볼 마필은 말해 3번 갤럽 컬린입니다. 갤럽 컬린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많이 뛰겠죠. 1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마필이고 2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2번이나 있습니다. 검증된 마필, 당연히 인기 마필이고 당연히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자, 갤럽 컬린은 최근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해서 3승을 무려 최근에 지난해 7월달, 지난해 8월달, 여기에 12월달 물론 이제 직전에는 약간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7월달부터 해가지고 갤럽 컬린이 그동안 데뷔한 다음에 4승이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3승을 최근에 3승을 무려 박태종 기수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만큼 박태준 기수가 적인 기수인데 박태준 기수가 현재 라운 퍼스트 쪽에 고삐를 잡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라운 퍼스트의 능력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과연 2등급에서 라운 퍼스트의 능력이 세냐 아니면은 12번 레전드 스톰의 능력이 강하냐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따른 해석만 풀이가 된다면은 이번 이제 10경기로 분명히 A급 메인의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제가 지난주 1호 경마에서 9경기로 앞선에 말씀을 드렸었죠. 엉클오라는 마필을 놓고 가면서 배당적 중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 단승식 기준 1.6배의 마필이 문세용 기수가 기승했었던 프리맥스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프리맥스. 무려 단승식 1.6배, 연승식 1.2배. 물론 뭐 제가 이 마필의 아픔을 다시 되짚는 건 아니지만 이 압도적인 인기 마필을 제가 못 믿은 건 아니고요. 엉크로의 능력을 100% 믿었던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 엉크로의 능력이 훨씬 더 셌고 거기에 임다빈 기수의 기승에 감량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능력의 믿음이 강했었던 이유가 있었죠. 여유있게 우선했습니다. 엉크로나 마필. 그래서 이 차이가 당시 엉크로가 인기순위 2위였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이 충마를 어떤 마필 놓고 하느냐가 정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결국에는 복승식 52.7배를 주력으로 봤었습니다. 이 한 끗 차이로. 물론 이제 수리수리 말하는 마필을 주력으로 안고 간 것도 주요했었는데 충마 선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갤러 컬링도 인기 마필이고 라운퍼스트도 인기 마필인데 박태종 기수가 라운퍼스트 쪽에 기승을 한다? 일단은 주목할 부분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러면 라운퍼스트가 국산 마필인데 레전드 스톰이라는 마필이 또 있는데 과연 이 두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이 셀까? 라는 쪽에 충마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이번 경주에 믿음의 충마가 있겠고요. 그 해법을 풀었기 때문에 이번 제 10경주 역시 승부로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준비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만 10경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A급 메인답게 또 한 번에 확실하게 A급에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A급 승부에는 특별히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상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고 경주를 지켜서 보면서도 상당히 좀 흥분이 많이 되는데 그 적중했을 때 쾌감은 정말 남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분을 똑같이 느끼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런 기분을 가지면서 제가 예상을 잡고 또는 A급을 지정을 할 때도 똑같은 기분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미 저는 그 기분을 느끼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10경주 A급 메인을 자신있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는 총 6개의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총 3번의 승부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경마보다는 부산 경마가 좀 안정적인 배당 흐름이 예상이 되네요. 서울 경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배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오늘 부산 경마의 승부 경주를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는 1경주 승부, 4경주 오늘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제입니다. A급 메인, 6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자, 1경주는 6등급의 12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고 거의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필들에 따른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1경주를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주 신예 마필,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 중에 필히 봐야 되는 마필, 주행 심사 때 능력을 다 보여주지 않은 마필이 있습니다. 은폐를 했던 마필.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은폐라는 표현이 글쎄요 숨겼다 약간
나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항상 말씀이 드립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주행심사는 해당 커트라인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행심사는 합격이 무조건 되고요. 주행심사 뭐 빨리 들어온다 해가지고 크게 뭐 나은 그런 건 없죠. 합격만 하면 되고 주행심사를 통해서 땡겨도 보고 악벽도 보고 때려도 보고 기대는 것도 보고 모래도 맞춰보고 일부러 앞에 경주만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춰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찍도 대보고 땡겨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전에 돌입하기 전에 그야말로 실전 돌입하기 전에 실전 비스무리한 주행심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그런 편에서 제가 은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 속에 저는 그 능력을 엿본 마필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 그러나 주행심사만 그냥 대충 봤을 때는 해당 마필의 능력은 절대 캐치를 못할 그런 마필 그 마필을 저는 딱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분명히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왜 이 마필을 팔릴까? 능력도 안 되는데 왜 팔릴까? 전개를 놓고 팔리고 또는 기술을 놓고 팔리는데 경주마의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기수가 암만 능력이 좋아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수의 능력이 100%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맥시멈 30%가 된다고 할지라도 70%는 경주마에 몫이 되겠죠.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경주를 제가 쉬운 돋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은폐한 마필 그 마필의 핵심을 저는 봤기 때문에 1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부경영마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제 1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였고요. 자, 이번 경주 일단은 외곽의 11번 와일드 블루. 자, 와일드 블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주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죠. 와일드 블루 데뷔전 때 준우승을 했었고 측정 경주에도 준우승이었습니다. 경주내용 자체는 좋았었고요. 여력도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페로비치 기수가 두 번의 호흡이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정말 이 페로비치 기수는 21조 마방에 기승했을 때 그런 승부기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11번 와일드 블루의 믿음을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 있겠고, 자, 5번 픽처 제스퍼. 직전 경기 3위권에 의신했습니다만 기록도 좋았었고요. 내용도 좋았던 마필. 여기에 14번 그레이트고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직전에 편성이 강했었죠.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잘 뛰어줬고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4번 그레이트고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바로 6번 파이트 드림인데 제가 이 마필을 여러분들 절대 일단 무시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드러난 성적 같은 경우에는 좀 미흡하긴 합니다. 아직은 힘이 덜 찬 건 맞습니다. 6번 마필 파이트 드림 주행 심사라든가 출발 불량의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뭐 완성도도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 게다가 데뷔전 때도 걸음의 위력이 크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7시대 기수가 기승했을까? 7시대 기수라면 이제 구조마방에 상당히 적인 기수이기도 하지만은 승부가 잘 되는 기수입니다. 그만큼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명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트 드림, 모마가 파이트백입니다. 파이트백. 몇 뒤의 마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최근에는 제타바이트라는 마필, 예전에는 파워풀 람이라는 마필, 소위 말해서 검증된 자마를 배출했던 그런 파이트백이라는 시 한 마리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수한 자마를 배출한 그런 씨앗말인데, 그러니까는 혈통 자체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금화필의 자마가 파이트 드림입니다. 혈통이 좋고 갑작스럽게 기수가 능력 기수 또는 기대를 해볼 만한 기수로 바뀌었다 라는 점에서 뭔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신의 마필이 바로 6번 파이트 드림입니다. 그만큼 경마라는 거는 혈통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6번 파이트 드림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경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전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이 13번 킹비드라는 마필. 킹비드는 제가 왜 언급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최근에 경쟁력도 나쁘지 않겠고 순발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 이 마필은 제가 능력 평가를 비교적 무난하게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마필인데, 김태형 기수가 이 마필을 훈련을 안 했습니다. 김태형 기수는 이번 꽃무리의 훈련을 시작했었는데 이번 경주에 킹비드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조금은 승부의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경주는 6번과 13번은 복병 마필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6번과 13번 마필.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번을 일단 믿습니다. 믿겠고요. 여기에 5번과 14번은 능력적인 측면에서 필이 안 빠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필이 염두에 둬야 될 복병 마필들은 6번 파이트 드림과 13번 킹비드입니다. 6번 파이트 드림, 13번 킹비드를 필히 주목을 하면서 한 번쯤은 배당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경주가 이번 제 2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강축이 있죠. 바로 외곽에는 9번 두무산이라는 마필. 이번 경주는 조금은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뚜렷하게 강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나마 좀 나은 마필이 바로 9번 두무산이라는 마필. 최근에 11월 6일부터 이 마필이 경주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바 있었고요. 12월 6일도 좋았습니다. 여력이 남았었고 이제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는데, 글쎄요,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605줄의 1분 45초 1의 기록은 빠른 기록은 아니죠. 빠른 기록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6등급의 힘을 감안해 봤을 때 그래서 뭐 나쁜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번 경주의 편성 역시 약하다라는 점과 1600m의 거리를 뛰어봤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9번 마필을 믿을 수 있는 경주이고요. 11번 원더풀 시크릿도 직전에 두무산한테 좀 지기는 했는데, 이런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편성, 가장 중요한 거는 마방과 기수, 전개, 이거를 꼭 봐야 됩니다. 마필 관리가 잘 되는 마방이 상당히 유리하고 성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기승기수의 역량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능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승기수 역량에 따라서 성적이 좌지우지가 되고, 어차피 능력이 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전개가 이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랄까 좀 초보틱하게 분석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19조 마방의 원더풀 시크릿의 능력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 원더풀 시크릿을 걸어놨던 그런 이유가 있고요. 6번 바베스타도 상당히 좋네요. 이 마표는 제가 뭐를 보냐면 감량을 봅니다. 부담 중량, 능력이 없는 마필 간의 대결에서 1kg의 감량이 어딥니까? 그러나 무려 직전 대비 3kg를 빼줬습니다. 모주노 기수의 기승으로 인해서 감량을 받았고, 자 7번 청담 드라이브도 가능권이고 13번 킹브라드도 가능권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경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9번 두무산을 축으로 11번, 6번, 7번, 13번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칫 한번 뻥 터질 수도 있고요.
정말 속된 말로 현장에서 좀 미쳐있는 마필. 현장 상태만 보고도 공략을 해도 절대 무방한 경주가 이런 경주입니다. 그만큼 뚜렷하게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능력 마필은 없는 경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팁은 가장 빠른 선행력 마필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마필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선행력 마필을 한번 살펴본다면 3번 마필도 따른 기습이 가능합니다. 3번 마필 컨디션 체크해 봐야 되고요. 6번 마필도 선행할 수 있겠고 8번 KK1, 11번 원더풀 시크릿도 선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3경주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리를 하기에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현장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능력만 먼저 능력만 예전에서 여러분께 평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능력과 거리 적응력 또는 이제 뭐 기승기수 역량까지 마방의 능력까지만 평가를 내다 놓고 봤을 때 9번 두무산을 축으로 해서 11번 원더풀 시크릿이 가장 유력하고요. 여기에 6번 바베스타, 7번 청담 드라이브, 13번 킹 브라더까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최종 결론은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최고로 자신있게 붙어볼 만한 경주가 4경주가 될 수 있겠고 노림수가 상당히 강한 경주입니다. 절대 뭐 쉽게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주력마권의 임팩트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부산경마는 흐름 자체가 크게 이변은 없겠고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선의 3경주라든가 또는 2경주라든가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능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주에서 강승부를 가져가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부담이 있고요. 엄청나게 위험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미 능력을 보여준 마필들 간의 경쟁에서 어떤 마필이 좀 더 세냐 이거를 가려내야지 속된 말로 거의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우에서 누가 조금 더 나은가 이거를 가려낸다는 거를 정말 어렵죠. 그 경주로 승부로 간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맞추더라도 그 힘을 실는 과정 자체가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번 주 4경주라든가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과 능력망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주력마권에 힘을 실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4경주를 A급 메인 확실한 노림수가 있겠고 주력마권 쪽에 적중의 힘 실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남다르게 준비되어 있는 경주가 이번 주 4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경경마 최고의 메인 승부처는 제 4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적중을 통해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은 제 4경주의 승부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가 됐고요. 돋보이는 마필이 바로 9번 판타스틱 맨입니다. 6번의 경주를 치르는 4세 마필인데 직전에 준우승 마필을 무려 13마신 차로 이겼습니다. 물론 뭐 이제 상대 마필이 그렇게 뭐 강한 레이스는 아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10마신 차 이상을 이겼다라는 거는 그 마필의 능력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뭐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5.5 늘어난 부담 중량, 5.5kg 늘어난 부담 중량은 장난이 아니죠. 이 부담 중량이 저는 상당히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각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믿는 게 그 정도로 직전 경주의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워낙 이 마필은 덩치형 마필입니다.
체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9번 판타스틱맨의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저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14번 영광의 축제도 상당히 좋네요. 최근에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겠고 경주 내용도 좋고요. 14번 마필 5번 성산파워 최시대 기수와는 첫 호흡이긴 한데 역시 뭐 구조마방의 적임 기수 최근에 성적도 좋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일단은 3대의 마필의 능력이 저는 월등히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번, 14번, 5번 이 3대의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6번 트라이언 부켓, 1번 미스터 벨러까지가 관건이네요. 뭐 크게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5경주.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판타스틱맨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 14번 영광의 축제, 5번 성산파 3대의 마필 3파전 인정하고요.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트라이언프 캣, 1번 미스터 벨러까지가 관건입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20차입니다. 마지막 20경주. 정말 간명한데 딱 한 가지, 뭐 넓게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딱 두 가지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현재 14번 쏜살이 인기 마필 강력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6경주는 딱 봤을 때 포스가 딱 느껴집니다. 마명에서 포스가 그야말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블루치퍼 뭐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국내 역대 최강의 외산 마필이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투데이 블루치퍼라고 한다면은 국내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부산 내 외산 마필 중에 최강의 마필입니다. 원탑입니다. 투데이 부산에서 현재 활동 중인 국산 마필 중에 최강의 원탑입니다. 단연코 1위의 마필입니다. 2위의 마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나 여기에 또 만만치 않은 쏜살이 최근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자, 이 4연승이 공교롭게도 다 1등급에서 나왔습니다. 8월 30일 1등급 우승, 그 다음에 10월 16일 도라운 포경선을 이겼고요. 12월 6일 또 도라운 포경선을 이겼고, 직전 경연 투데이라는 마필이 이겼죠. 그래서 이 마필이 현재 인기 순위 1위인데 52의 부담 중량 너무너무 메리트가 있고요. 자, 그러나 상대가 국산마 1위의 투데이, 외산마 1위의 블루치퍼. 글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블루치퍼와 투데이가 물론 이제 당일날 인기 순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나온 종합마번은 이제 14번이 가장 인기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인데,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 최고의 대회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20일 정말 오랜 기간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큰 대회를 치르고 이제 직전 경주에 일반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공백이 좀 많이 길었었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블루치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냐면, 블루치퍼도 9월 8일 경주를 치르고 그 다음에 외국 가서 또 경주를 또 치렀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2월 5일날 경주를 치렀는데 5등을 했는데, 이제는 뭐 국내에 돌입해서 실전 적응 마쳤죠. 결과를 봤을 때 투데이와 블루치퍼는 분명한 점은 직전 대비해서는 이번 경주는 여건은 100% 좋아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부담 중량은 물론 높지만 과연 이번에도 이 마필들이 쏜살한테 지겠느냐, 이 부분만 확신만 있다라면은 뭐 배당은 많지는 않습니다.
배당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간명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에 판단해 두고요. 저는 뭐 나름대로 확신은 있습니다. 직전에 패배 이유를 확실하게 저는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1경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승부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어설프게 비능력마간의 경주에서 근소한 차에 요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승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경주로 오히려 승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배당은 적지만은 안정적이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경주로 승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6경주까지 모든 예상을 마치고요. 자 오늘 흐름 자체는 서울은 조금 혼돈도 좀 있습니다. 부산도 물론 혼돈도 좀 있긴 한데 서울보다는 그나마 좀 안정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자 제가 무조건 배당을 쫓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역시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강승부처에서 고배당 적중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중의 기쁨을 또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안 좋은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심오공 경마방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